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준 운송원가 재산정 때문인데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예식장 사업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창원시의 부산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 우려가 나오면서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완구 이사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진주 삼성교통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표준 운송 원가가 적정하냐는 건데 진주시와 삼성교통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서윤식 기자입니다. 예정된 시간에 시내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도 이 차도 시간 있는 차를 갖다가.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택시를 부르고. 어느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버스. 아니 한 20분 기다리지. 버스 파업도 전세버스 투입 사실도 모른 채 할머니는 평소 이용하던 버스만 마냥 기다립니다. 커피 지금 차도 문화 오늘 듣고 있느냐. 웃자야 돼. 표준 운송 원가의 재산정을 두고 진주시와 마찰을 빚던 삼성교통은 마침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32개 노선 버스 91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체 버스 운행의 40%에 해당합니다. 표준 운송 원가로는 최저 시급도 못 맞춘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최근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단 삼성교통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연장 근로 자체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조금 오류가. 노조는 진주시가 불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표준 운송원가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임금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최저시급 준수와 재정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버스 업체들은 최저시급 규정을 지키면서도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인당 월 평균 5, 60만 원이 많은 임금을 만약에 하면서 회사 적자를 냈다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죠.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관련 용역 보고회가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파업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업자가 이번엔 건축물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창원시가 형사 고발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의 봉암유원지 예식장.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축의금 접수대에 하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건네자 식권 2장으로 바꿔줍니다. 신랑 측? 예, 알고. 식권 한 장 드릴까요? 두 명이라서. 예식장은 이미 하객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박수와 환호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3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각종 음식들을 예식장 하객들이 접시에 담아 가져갑니다. 주방장들은 즉석에서 조리도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식장 대표는 예약자가 다른 웨딩홀을 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영업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굳이 그레이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쪽도 있고 솔직한 게 아닌데 나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창원시 확인 결과 사업자는 지난 19일과 20일 각 한 건씩 예식장 영업을 하며 예식홀과 주차장 등 모두 4개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사용 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지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이미 고발돼 있고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선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불법으로 예식장을 사용한 혐의로 주식회사 명신개발 대표 이모 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호 가치가 높은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이 확인됐는데도 창원시는 숙박시설을 더 짓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창원시가 해양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인 마산 하포구 구산면 일대입니다. 해안선을 활용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지어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인접지에 바로 법정보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감 대책을 하더라도 급경사지의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정보호종을 보호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해양관광단지가 들어설 이곳 구산면 인근 바다는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고 멸종위기종인 객개와 기수과일 고등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멸종위기종이 뒤늦게 발견됐고 지난달 환경보호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환경단체, 시민단체하고 우리도 협의를 해가면서 100%는 수용 못하지만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려고 또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들어 당초 계획보다 숙박시설을 170여 개 더 지을 수 있도록 조성사업 변경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지을 곳은 경사도가 20도를 넘는 급경사 지역이 절반을 넘어 환경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당초 승인된 협약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조성계획 변경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산업을 키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좋은 취지가 자연 환경을 해치는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철저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경남 4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은 영하 1도, 진주는 영하 6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와 비슷합니다. 낮부터는 차차 포근해지겠습니다. 창원은 10도, 진주는 11도로 평년보다 최대 5도나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 현재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가시거리도 탁 트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곡산 행각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아침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창녕 영하 7도, 밀양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부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1도, 통영은 10도로 어제보다 4도나 높겠습니다. 거창 영하 6도, 하동 영하 3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합천 12도, 사천은 11도로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들어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막말 발언에 소속 간부의 갑질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허환구 이사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창원시도 출자 출연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고 마산 사람 일부 맹목적인 그런 꼴통 사람들은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관장이 수영장에는 못 들어가겠는데 남자들 많이 보려고 그래 안 해요.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허환구 이사장.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막말 발언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마산 야구장을 마산이 안 들어간 데에서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꼴통이라고 분류한다면 말씀이 안 되죠. 허 이사장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저도 마산 사람으로서 야구 발전에 참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지적에는 한 발 뺐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는 뜻은 직을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야말로 이 운전대 잡자마자 참 이게 급발진한 이런 경우처럼 실수를 한 겁니다. 정말 그 큰 실수를 해가지고. 공단 간부들의 골프 연습장 갑질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골프 연습장에 그 간부 직원이 갑질로 했다 해서 또 직원이 감사실에다가 징계 요청 투수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단이 갑질 행위를 적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허 이사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인사위원회에다가 그 징계 조치하라고 넘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산하기관이 더 이상 퇴직 공무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등 뚜렷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BNK 경남은행의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전달식이 오늘 오후 거제시청에서 열립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합천군청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사회복지사협회 출범식이 오늘 저녁 하동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아라가야 왕궁지 사적 지정을 위한 업무 협의가 오늘 오후 함안군청에서 열립니다. 수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위한 모데라 사업 추진협의회가 오늘 오후 사천시 어류양식협회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미뇨와 판소리, 합창, 명품 바디 만들기 부문에 2019년도 수강생을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내에 500억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달에 한 명당 100만 원씩 3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정착지원금과 부지 매입비 3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투자 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도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설비 투자 금액의 5%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조만간 서부 경남 KTX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경수 지사가 서부 경남 KTX는 창원권을 포함한 경남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열린 현안 점검 회의에서 창원도 서울에서 오면 멀게 느껴지는 교통 오지인데 서부 경남 KTX를 이용하면 지금보다 20분에서 30분 단축될 수 있다며 창원 마산권과 함께 서부 경남 KTX와 연계한 사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로 평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진주 망경동 지하차도 구간이 오늘 임시 개통됩니다. 진주시는 시민과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열흘 앞당긴 오늘 왕복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망경동 지하차도 구간은 오는 4월 말 전면 개통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뉴딜 300사업에 통영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5곳이 선정됐습니다. 통영시는 욕지면 산등, 상리, 하리항과 한산면 용초, 죽도, 진두항, 도산면 가우치항, 욕지면 연화, 우도, 동두항, 사량면 진촌항 등 5곳이 선정돼 624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을 현대화해 어촌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벨기에로 입양된 40대가 부모를 찾아 창원을 방문합니다. 2살 때인 1973년 마산 에리원에서 벨기에로 입양된 박산호 씨는 작년 8월에 이어 이번 주에 다시 창원을 찾아 경찰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부모를 찾기 위한 수소문을 펼칠 예정입니다. 박산호 씨는 부모 찾기와 더불어 벨기에 내 한국 출신 입양자들의 공동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장에 나공주 연구원장이,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에는 김경출 시설처장이 각각 취임했습니다. 신임 나공주 본부장은 세계도에 위치한 지리산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밝혔으며, 김경출 소장은 세계유산을 간직한 가야산의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국립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천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제한 속도를 2차로 이상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나머지 도로는 40km에서 3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는 어제부터 삼천포 권역에서 속도 제한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서 보행자 사망 가능성은 시속 60km에서는 85%였지만 시속 50km에서는 55%로 떨어졌습니다. 미인가 노선을 운행한 부산교통에 대해 진주시가 과징금을 부과해놓고도 유가 보조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MBC 경남 보도와 관련해 진주진보연합이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진주진보연합은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 유가 보조금 지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부산교통에 대한 비호 행위라며 그 바탕에 진주시장과 부산교통 대표가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설을 맞아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어제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6일까지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집중 관리해 안전과 범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설 연휴 이후부터 4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방문합니다. 가칭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답하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이번 방문은 시군을 돌며 도정 운영 방향을 전달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홈페이지에 공모를 통해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단순한 건의나 질의보다는 시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